네, 뉴욕 증시 오늘장의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미 증시 인사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 또 블랙 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AMD였고 이제 오늘은 구글 알파벳입니다. 자, 알파벳은 뭐 크기도 크기지만 지난 실적에 워낙 호평을 받았던 곳이기에 지금 꺼진 투심을 좀 되살려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네, 우리 제작진이 자막을 잘 달아주셨네요. 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전망부터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은 뭐 다른 이제 AI 모델들 대비해서 특히나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제미나이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두 자릿수로 올라왔죠. 대략 한 5%에서 한 15%까지 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충분히 더 상승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과연 AI 쪽 광고에 대한 매출이 더 확대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성장성 한 35%에 대한 그 비율보다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냐 아마 큰 하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그동안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좀 나왔던 만큼 작년부터 이제 구글도 이제 본격적인 자체 칩을 생산을 해왔던 만큼 실질적으로 자체 칩을 이용하게 되면서 마진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좀 씻어준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다른 빅테크 업체들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클라우드 사업도 굉장히 선전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 제미나이에 대한 폭발적인 어떤 평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구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2분기부터 굉장히 M7 내부에서도 가장 원툴로 미는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왔었는데 네.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최근에 제미나이 출시 전이었어요. 그때는 제미나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때 프로세싱이 안 됐던 상태였고 우리가 검색창에서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구글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제미나이를 검색창 앞에다 달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서비스들 탑 상단에 제미나이를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포지셔닝하는 툴로 이용자들에게 제안을 하게 됐을 때 어쨌든 구글 입장에서는 더 본격적인 이용률 상승을 기반으로 주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사실 저희가 구글을 그동안에 가장 많은 M7 내부에서도 높은 비중을 유지해 오면서 현재까지 높은 상승률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부분에서는 좀 포커스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네. 결론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네. 매출은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익률은 생각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B2C들한테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구글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코딩 관련자들과 그다음에 영상 제작자들한테 이 시스템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프로세싱이 사실상 구글이 먼저 무료 배포 형태로 이용자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후단에 클라우드 이용자들을 늘려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한 2분기 정도만 실질적인 테스트 유저들이 계속해서 확보하고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클라우드 쪽으로 완전하게 유저가 전환이 되기에는 지금 이미 기존에 선지급했던 이 금액에 대한 부분,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보통 한 6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면서 테스트를 돌려줬는데 이런 금액들을 아직 회수할 국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유저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상 패를 까보게 되면 매출적인 부분은 그래도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으니까 증가는 하겠지만 네. 이익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로스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TPU에 대한 부분인데 TPU라는 것을 이제 구글이 뭐 실질적으로 ASIC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브로드컴과 함께 개발을 해서 그래서 출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투자금을 계속해서 붓는 과정입니다. TPU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본인들의 칩셋을 공격적으로 단기 성장을 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증설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TPU의 연구 생산과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 매출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네. 이익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초기 세팅비라는 게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들. 네. 그 지금은 그 비용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실적이 그렇게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미나이도 그렇지만 클라우드 사업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알파벳의 핵심 사업은 역시
광고죠. 그렇죠. 유튜브를 뭐 비롯한 이제 광고 사업들인데 차장님, 광고 사업 쪽 전망은 어떻게 결국에는 보십니까? 네, 말씀대로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부터 조미료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구글도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검색 사업 자체가 매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글의 이제 본 사업이죠. 결국에는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 수에 대한 감소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왔다는 반면에 오히려 구글은 이제 여러 챗 GPT나 이제 엔트로피 같은 여러 AI 언어 모델들이 실제로 검색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점유율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네. 과연 그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이제 매출에 대한 단위는 일단 590억 달러에서 한 605억 달러 이제 수준이긴 합니다. 과연 이 수준이 굉장히 넘느냐가 내일의 좀 주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 같은 네. 신규 사업에 일정 부분 비용 반영을 해야 되는 거면 네. 원래 저 전통적인 이런 검색 광고 이쪽에서 네. 워낙 주력이니까 이쪽에서 나는 이익으로 어느 정도 상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일단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크롬에 대한 독과점 관련된 규제를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구글의 크롬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상 독점으로는 현재까지는 보였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데이터베이스 오픈 소스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이후에 실질적인 독과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왜 이 내용이 나왔냐면은 최근에 퍼플렉시티나 오픈AI나 등등이 검색 서비스의 유사한 서비스 형태로 많은 이용자들이 사실상 검색을 할 때 오히려 이제 오픈AI나 퍼플렉시티 같은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저희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유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구글은 원래 완벽한 독과점 형태의 검색 시스템에서 오히려 유출자들이 발생했던 상태이고 제미나이로 다시 이걸 회수하는 그런 과정 프로세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색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떤 매출이 유저 수가 증가한다거나 구자 수가 증가해서 증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가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존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AI 기반의 맞춤화된 광고들을 세팅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CPC나 CPM 단가들이 올라감으로써 기존 유저들의 증가 정도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발생하는 퍼센티지는 보통 한 3에서 4% 정도만 증가해도 크게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증가폭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대되는 매출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매출. 한마디로 이제 구글은 원래 이제 넘버 3의 클라우드 업체였는데 최근 들어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미나이 유저들이 클라우드 관련된 어카운트를 다 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매출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사실 화제였죠.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는다. 이게 이제 제미나이가 워낙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AI 기능이 떨어지는 시리에 이 제미나이를 결합하면 일종의 저가의 동침인 건데 여기에 대한 시너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장님.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애플도 사실 AR 쪽에 대한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더뎠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에 있는 AI 모델들을 쓸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를 통해서 결국 시장에 대한 선점을 좀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아이폰 17은 생각보다 판매량이 더 좋아졌고 결국에는 OS를 통해서 뭐 업데이트 뭐 이걸로 결국에는 판매 속도를 좀 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6월달에 뭐 WWDC든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영향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미나이를 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AI 언어 모델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결국에는 기술료가 대략 한 10억 달러 수준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상에 대한 마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추후에 뭐 실적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뉴욕 주식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준호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일단 장 초반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뭐 어쨌든 AI 공습의 여파로 뭐 쓰나미처럼 다 쓰러졌는데 오늘도 그 여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AI로 사스 서비스를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AI발로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쉬워졌고 누구나 서비스를 하기 좋아진 분야는 오히려 이제 사스 관련된 분야 쪽입니다. 사스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내부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본인들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냥 이걸 사용해라라는 형태로 구독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은 사실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만한 기업으로는 어도비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나마 이제 B2B 매출이나 B2G 매출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단히 버티고 있는데 이 해당 분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미지 관련된 생성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영상 관련된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해당 어도비 툴을 굳이 쓰지 않아도 서비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각계각층에서 모든 섹터에서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가까이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기업으로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엠러빙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러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앱 내부에 우리가 보면은 광고 배너들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배너들을 직접적으로 서비싱하고 광고주들을 모아가지고 각 업체들한테 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만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은 얼마든 카피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제 백엔드 관련된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클라우드 DB 관련된 세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는 하지만 사실상 DB 내부적인 것들을 굉장히 세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탈하려고 했을 때 기업들 내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이 양상을 보면 이 여파가 단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좀 시장을 누르고 오늘 기술주 전반도 아직까지도 어제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차장님. 네, 뭐 AMD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오늘 관련된 뭐 엔트로피 관련 이슈도 뭐 젠슨왕 CEO가 일단은 AI 서밋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뭐 젠슨왕 대표는 이런 관련해서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좀 굉장히 보내오기는 해왔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런 사스 업체에 대한 이슈가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서 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뭐 줄어들 수 있는 우려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까지 덩달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인 상황인데 결국에는 과연 이 모든 부분들이 과연 내일 알파벳이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주가적인 측면도 워낙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만큼 어느 정도 사소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노이즈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좀 차익신을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야기시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는 좀 종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그 불협화음 여기에 대한 보도에서 나오는데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문제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님. 간단히 얘기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불협화음이 낮추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자금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출이 사실상 젠슨왕 입에서 계속돼서 오케이라는 사인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이걸 재무적으로 엔비디아한테는 오히려 악재 이슈로 분석을 하는 게 현재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가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오픈 AI와 협업을 잘 진행을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시너지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오픈 AI가 굉장히 잘 풀려서 본인들만의 서비스 툴을 잘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칩셋들을 계속해서 임대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상승해서 엔비디아한테 재무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해석까지도 하는 분들은 계신데 그렇게 되려면은 구글이 오픈 AI한테 혹은 최소한 클로드라도 오픈 AI한테 확실하게 패망을 해야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오픈 AI가 반드시 풀어야만 이런 엔비디아한테 주가적인 호재적 이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한테 오히려 악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주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일단 AMD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고 실적이 잘 나왔고 하지만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매출과 관련해서 중국 매출을 빼면 사실상 매출이 약간 뒤로 밀리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근데 오늘 지금 정규장에서 낙폭이 더 커져요. 지금 10% 넘게 11%, 12%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MD 쪽에서 나왔던 뭐 올해 가이던스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했던 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흐름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말씀대로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중국 이제 MI308을 이제 대략 3.9억 달러 수준을 빼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컨센보다는 오히려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항상 내세웠던 한 50% 이상에 대한 성장률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게 여기에 대한 사실 톤도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뭐 오픈 AI나 아니면은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이게 결국 침투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AMD 쪽에서 이제 그 칩을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엔비디아 블랙에 대비해서 매력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좀 이익에 대한 매력도가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불안 요소로 좀 보는 해석이 좀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또 인텔마저도 여기에 GPU까지 침투한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AMD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신경 써야 되고 인텔도 좀 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한 좀 신경 쓰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AMD가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갔다. 이거는 시사점이 좀 있지 않나요? 이제 오늘도 알파벳 이제 실적 나올 텐데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윤 대표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어제도 요거를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제가 어제 전망 드릴 때도 실적은 분명히 20%가량 전년도보다 개선이 되는 실적이고 좋게 분명히 발표가 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상승룸은 10에서 15%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하락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까 이제 7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제가 200불까지도 하락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AMD의 지금 포지셔닝에 있어요. AMD는 어쨌든 중국 쪽에다가 뭔가 수출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가 사실상 칩셋을 중국 쪽에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중국 유저들 입장에서, 중국 AI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AI를 산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걸 사는 게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캠브리콘, 즉 이제 중국의 기업이죠. 중국의 팹리스 기업이 사실 벌써 이미 흑자 달성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캠브리콘이 실질적인 수주를 받기 시작한 게 최근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빠르게 쌓여가지고 흑자 전환까지 일어났다는 거는 당연히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칩셋은 엔비디아에서 구매하고 그게 아니라면 저가형 칩셋은 그냥 중국에서 구매를 해버린다라는 포지셔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사이에 굉장히 낑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포지션을 완전한 뭐 중저가든 뭐 중가든 이렇게 포지션을 완전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현재 시점에서 중국 기업이든 위 엔비디아한테든 다 밀릴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 성장 규모 자체는 CAGR이 뭐 20%, 30% 나오는 시장이니까 실적 자체는 매출은 작년도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찍어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가 반영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냉정하게 좀 보는 시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화진 차장, 블랙워터 앤커티 윤진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